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어머니 장례를 마친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수년간 같이 살아온 남편에 대해 최근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가족 간에는 정말 돈이 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로 일을 쉬고 있었고 원래는 영어학원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은 전라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로 수입이 생기지만 그것도 빠듯한 상황이죠. 시댁에서는 귀한 외동아들이다 보니 시모는 항상 유난을 떨어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고, 뉴스만 틀면 소상공인들 죽겠다고 아주 맨날 난리던데 어찌 이렇게 괜찮아.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뭐 버텨야죠 잘. 사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졌잖아요.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조금만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했고 남편은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익숙한 건지 무뚝뚝했어요. 참, 어머니도 지극정성이시다. 그래도 저런 어머니 밑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야.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너무할 때도 있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지. 우리 형편 챙겨주고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더 잘해보자.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에 모든 것을 머리로 빠르게 계산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워낙 감정적이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런 남편에게 끌렸죠. 20대 때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되었는데 뭔가 저와는 다른 이지적인 모습이 멋있었어요.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 과외를 하던 그를 저는 항상 동경했었고 그는 따뜻한 제 심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쟤 진짜 똑똑해 보이지 않냐? 내 이상형이야. 저렇게 생긴 애 좋아하니? 완전 로봇 같은데? 나는 저런 쫌생이 스타일 싫더라. 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워낙 우당탕 왈가닥이잖아. 딱 내 스타일인데? 저는 천천히 그와 친구가 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꼈는지 금방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잘 가져지지는 않아서 이제는 둘이서만 잘 지내보자고 하고 연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남편과 저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남편은 어떤 것이듯 오고 간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평등하게 했어요. 집안 관련된 요소들은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 둘 중에 한쪽이라도 서운하면 안 되니까. 금액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반반 나눠서 하자. 그래, 당신이 어련히 잘하겠어. 나는 당신만 믿지. 저는 사실 정이 많고 이리저리 신경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물도 많고요. 이런 저에게 남편은 꼭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신혼 초기부터 남편은 정확하게 나눠서 정성을 쏟는 것을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면 저희 친정에도 똑같이 왔어요. 다른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이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명절 선물도 똑같은 걸로 용돈을 드리면 똑같은 수준으로. 정말 자로 잰 듯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불만은 없었죠. 엄마, 나왔어요. 잘 있었어? 그래, 우리 딸. 김서방도 왔는가?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맛있는 갈비집 예약해놨어. 아, 그래? 이서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네. 에이, 뭐가 불편해요.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같이 가.
아, 아니야. 다음에. 오늘은 할 일도 많고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치, 뭐가 그렇게 바빠요? 다음에는 그럼 꼭 가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에 홀로 어머니와 살아오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살가운 면도 필요했었는데 남편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같은 사위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명절 때 아니면 따로 약속을 잡고 밖에서 밥을 먹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았죠. 이서방, 너무 딱딱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인간미가 없지 않니? 네가 힘들까봐 걱정이다. 엄마, 나는 저런 사람이 좋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든 내 입맛에 맞게 해준다니까. 네가 좋다면 다행인데 나는 참 어렵구나. 엄마도 이서방의 매력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 우리 돈 많이 벌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사실 저희 부부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다만 걱정할 뿐이었죠. 제가 맨날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아니다. 이서방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 그냥 너희 가족끼리만 놀러 다녀와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셨죠. 저는 솔직히 슬프고 답답하긴 했어요. 우리 가족 외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엄마랑 자기 사이가 가까운 것 같지가 않아서 고민이야. 그러게, 나도 유감이네. 근데 내가 뭐 피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성향인데 어떡해. 노력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렵네 나도. 다른 집들처럼 그냥 여행을 같이 가봐야 하나? 여튼 나도 더 노력해볼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놀라거나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복이 심한 저에게 남편은 무척 안정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감정도 들었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유난히 들어서지 않아서 사실 위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좋은 아내이고 싶은데 저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요. 아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때 되면 다 생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가족이 많지 않아서 우리 가족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럼 좋지. 근데 우리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냥 마음 놓고 있어. 참 기계 같다 정말. 어떻게 사람의 향기가 하나도 없냐? 사실 엄마가 저랑만 둘이서 살다가 혼자가 되시니까 외로워하는 것도 보여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들 손자가 있는데 엄마는 늘 혼자였거든요. 수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는 사위랑 친한 것도 아니라서 항상 머쓱해 보였어요. 아니 글쎄 이번에 우리 사위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야. 아유 나 처음 나가봐서 여권도 없는데 어떡하나 몰라. 아유 그래? 어머 좋겠네. 잘 다녀와야지 뭐. 잘 모르면 사위한테 물어보려고. 아니 근데 뭐 없나 그 집은? 우리는 뭐 둘이서만 잘 살면 다행이지. 나는 최대한 목소리 낮추고 있지 뭐. 가게 밖에서 이런 말들을 엿들었을 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친정에 좋은 건 아닐 텐데 미안하기도 했죠.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아이고 결혼하더니 더 예뻐졌네. 감사해요. 아줌마도 잘 지내시죠? 그럼. 아이고, 시간 좀 봐. 이제 나는 가야겠어. 네, 안녕히 가셔요. 엄마, 저 아줌마 해외여행 간대? 맨날 와서 하는 자랑이야. 아이고, 지겹다, 얘. 엄마도 가고 싶지 않아?
나 그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에이, 됐어. 너네 빠듯할 텐데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이서방이랑 너나 여행이고 뭐고 실컷 다녀. 그런 것도 젊을 때 가는 거다. 치,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하더라. 뭘 치야. 아이고, 배가 자꾸 아프네. 어? 무슨 일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 아직 안 나왔나? 너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큰일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원래 자주 장이 아팠어. 요즘에도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런 것 같다. 걱정 마. 얼른 가봐. 에이, 참. 알았어요, 엄마. 전화할게. 저에게는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셔서 세상에 유일한 혈육이 엄마였어요. 엄마가 잘못되면 저한테는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였죠. 건강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아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검진은 해보셨대? 빨리 가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해보셨는데 아직 결과 기다리는 중.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떡해. 좀 기다려야지. 별일 없을 거니까 당신이나 챙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걱정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참 정없다 정말. 아니 이게 팩트인데 뭘 어떻게 그럼. 장모님이 심각한 병이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말을 말자 정말. 아이고. 엄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한 통만 걸고 콜백이 오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다급하게 여러 통이 오니까 얼른 받아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 있어요? 엄마는 대답을 안 했고 작게 울기만 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엄마, 왜? 뭔데? 속이 계속 안 좋고 혹시나 싶어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급성 대장암이라는 판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던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셨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게 진짜야? 나 그럼 어떡해? 엄마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 바로 입원하라지 뭐. 그래서 내일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세상에서 이제 엄마도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싶더라고요. 그나마 자식이라고는 나 혼자뿐인데 엄마한테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동안 의지만 하고 살아서 더 그런 느낌이었죠. 다음 날 엄마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거는 아닌가 싶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해.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러니까 몸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 응? 남편에게 제가 병간호를 하려고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 쉽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며 당연한 일처럼 말을 해주길래 고마웠어요. 고마워.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엄마의 마지막이라면 같이 있어주고 싶어. 나도 그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에만 신경 써.
나도 퇴원할 때까지만 노력해줘. 고마워. 하지만 평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냥 이 질병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가면서 차후 문제들을 대비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엄마에 대한 걱정만 앞섰는데 알아서 정보를 찾아봐 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어요. 짐을 싸서 얼굴이 헬쓱한 채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너무 슬펐고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만 울어. 그래도 확률이 40% 정도는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이겨내 볼게. 알았어. 나도 그만 울게 이제. 사돈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는 헐레벌떡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원래 왕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의뢰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넘겼어요. 사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해주시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희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구해올 테니 쾌차하시는 것만 신경을 쓰셔요. 그래도 딸도 있고 사위도 있으니까 힘을 내셔요. 예, 그래야지요. 감사해요. 그리곤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고는 묵직한 무언가를 주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약수하지만 받아서 보태라.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라도 보태려고 왔다. 네가 힘을 내야 사돈도 힘을 내지. 제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서서는 저벅저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저에게는 든든해 보였어요. 시모가 준 걸 보니 30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봉투였는데요. 이런 걸 상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어요. 큰 액수가 아니지만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게 정을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병원에서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제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줬죠. 엄마 병실에 혼자 가고 싶다고 해도 굳이 따라와서는 함께 있어줬고요. 엄마는 저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도 했지만 와이프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며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위험하실 수도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엄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는데요. 한 달 정도 투병을 하고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니까 실신을 했고 3일 내내 링거를 맞아가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만 울어. 이러다가 당신까지 힘들어지겠어. 선생님, 이 상황에서 저희는 뭘 더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선 가족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환자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엄마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몇 주간은 가게도 열어가지 않으며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떠났고 저는 혼자 세상에 남았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옆에서 남편이 장례 절차를 밟아주었어요. 상주로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시모도 와서 거들었죠. 이제 정말 엄마가 없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겠어. 저는 마음을 조금씩 가다듬고 엄마가 없는 삶을 잘 살아보려고 힘을 내보려 했어요.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탓에 신경 쓸 것이 많이 없었고 엄마의 재산만 처분하면 되었죠. 엄마도 참 고생 많았다. 평생을 돈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갔네. 저희 집은 엄마 혼자 수선집을 하면서 일궈오셨기 때문에 그다지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죠.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남들 옷을 수선해주면서 푼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가게를 냈는데 그나마 동네 장사가 잘 되어서 저를 키워오신 거였어요. 엄마 맨날 손도 붓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좋은 미싱 하나도 못 사주고 미안해요 정말.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오롯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라 힘이 없었죠. 친정집을 빨리 처분하고 병원비 정산, 보험금 등을 다 계산하고 나니 5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삶이 녹아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엄마가 유산을 정리해보니까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야. 그런 거는 알아서 결정해야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답변에 어리둥절했어요. 장례식 전까지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 주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사리에 받고 계산이 철저하니까 훨씬 잘 판단할 줄 알았는데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정에 쓸 돈이긴 하잖아. 그리고 우리 부부니까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돈 나랑 관련 없고 너한테 온 거니까 알아서 써야지. 지금까지 일 처리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 돈 잘 못해서 문제 생기는 거 나 싫어. 뭐? 그렇게 남남처럼 이야기할 거야? 우리 어쨌든 앞으로 같이 다시 수습해서 잘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저는 남은 생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같은 마음은 아니었나 봐요. 자리를 피하고 바로 가게로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이 정말 느리게 오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잦아졌죠.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상황을 듣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이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게,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달라진 거지? 내가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나 싶기도 해. 참, 자기만 믿고 살아온 나는 어쩌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180도 변한다고? 너도 감정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해봐. 그래, 그래야겠어. 답답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확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단둘이 외부에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죠. 어거지로 만났는데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되냐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청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 이후에 피곤해서 서로 터치가 없는가 보다 했는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님 다른 여자 생겼니? 아니, 잘못 없어. 그냥 더 이상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 아니, 마음이 없어지는 게 무슨 소리야. 몇 년을 같이 살아놓고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언성 높이지 마. 진짜 네 감정 기복 받아주는 것도 힘들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질려버렸니? 감정 기복이 심해서? 볼장 다 봤다 이거야? 소리 낮추라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야? 소리 지를 거면 집에서 보지 그랬어. 이런 게 싫다고 나는. 이미 알고 살아왔던 제 성격에 지쳤다는 말이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왈칵 눈물부터 났죠. 또 운다. 나 장모님 장례식 때 이혼 생각 진지하게 했었어. 병수발 같이 들면서도. 근데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때까지 참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너는 하니? 시댁의 소홀한 것들이 너도 느껴지지 않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맡겼던 거지.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당신 혼자 있을까봐 장례식까지는 사위 노릇했으니까 이제 놔줘. 상속받은 것도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그만해. 간다.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세월이 있는데 단칼에 선을 그어버리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사람도 붙여보고 카드 내역도 살펴봤는데 깨끗했어요. 그냥 시모집에서 자면서 가게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가 자책도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어서 만나서 대화를 다시 해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참 뭐가 문제인 건지. 여자도 없고 진짜 성격 차이라고 하기엔 장례식 전에 많이 싸우지도 않았잖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던 양반이 꽁무니 내빼듯이 가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정말 어떻게 살라고.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건 어때?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변부터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가게로 찾아가니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남겨놓고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저를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머, 헬스케졌네. 알고 보니 주변 상가에 있는 신발 가게 아줌마였어요. 오랜만이라고 하며 어머니 상은 잘 치렀냐고 하더라고요. 저랑 여러 번 왕래를 하던 사이라서 장례식장에도 와줬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니 고맙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지내셨죠? 제가 장례식장에서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유,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는 힘들어서 인사도 하기 힘들지. 저도 이해해요. 남편 만나러 왔어요? 아, 네. 이따 만나려고요. 그래. 가게는 왜 내놨어요? 그래도 잘 되던데 요즘에는. 네? 가게를 내놔요? 부동산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몰랐어요? 나는 또 빚 다 갚고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남편 가게 자주 오시는 거 봤었는데 왜 가게 한참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 그때 인상이 참 좋으셨어. 저는 엄마가 남편 가게에 왔다는 게 이상해서 언제 봤냐고 하니 돌아가시기 4개월 전쯤인 거예요. 그럴 리가요. 원래 사이가 살가운 편이 아니었는데 따로 만나는 일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나는 몇 번 봤었어. 그래서 그런 건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오갈 때 표정이 어두웠어.
배웅해주는 사위도 엄청 밝은 느낌은 아니었고, 남편이야 무뚝뚝한 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머님은 안 그러시니 의아했지. 그래요? 저희 엄마는 혼자 오셨나요? 에이, 맨 나중에는 시어머님이랑도 자주 오던데? 나는 그래서 사돈끼리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 순간 정말 이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들은 건 없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처음 들어서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내가 자주 밖을 나다니니까 우연히 지나가면서 언뜻 들었을 땐 무슨 돈을 어떻게 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지. 돈 거래가 되었다면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저 이렇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봐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짐 싸서 나가고 헤어지자고 해서 지금 대화하러 온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인데 정말 확실하게 뭔가 도와달라고 한 것을 그렇게 들으신 게 맞죠? 어머,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들은 건 맞지. 시모도 사돈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빨리 갚겠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엄마가 남편 가게가 몇 개월 전에 매출이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도와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워낙 정이 많고 사위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미안해하던 터라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돈은 가져다가 쓰고 나한테는 공유도 안 했다. 그리고 이혼? 어이가 없네. 저는 곧장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남겨둔 휴대폰이랑 통장 내역을 뒤져봤죠. 시모와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시모는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겠냐. 며느리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했겠지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엄마를 조른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쯤에 남편에게 무려 3억 원을 보낸 이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적어도 저랑 상의를 했어야 할 텐데 그걸 무시했던 것 같았죠. 사람도 아닌 것들이구만. 우리 엄마가 아플 때 그래서 돈도 주고 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돈을 빌려줘서도 아니고 돈을 잃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저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3억 원을 가져가 놓고 고작 300? 웃기는 소리 같았죠. 제가 터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가만히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야,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빨리 변호사랑 상의를 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혼? 웃기시네. 잘 보내줄 것 같아?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정말. 네가 몰랐으면 그냥 쓱 넘어갔을 거 아니야. 남편이 하던 식당은 시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사업자 명의도 시모였기 때문에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 가게 하나 살려보겠다고 순진한 우리 엄마 꼬셔서 돈 받아내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한 뒤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친구 말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냥 소송은 그대로 하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무조건 변상을 해줘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그 일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돈이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걸 빨리 터뜨려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잠깐 오라고 했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잘 먹고 잘 사셨나 봐. 얼굴이 좋아졌네. 왜 또 괜히 시비야. 할 말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해.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해줄게. 도장 가져와. 당장 해줄 테니. 그래? 생각을 빨리 바꿨나 보네. 도장이야 항상 가지고 다니지. 근데 위자료는 줘야 하지 않니? 그냥 이혼할 거니? 아니,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이야기야. 그래, 당연히 줘야지. 얼마나 주기를 바라냐? 피해가 있어야 위로를 할 텐데 너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남편은 제가 3억의 존재를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유산이 5억이라 해도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 당신은 사업체라도 있지, 나는 없잖아.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도 새로 직업을 찾을 때까지 돈이 부족하잖아? 아이고, 아주 계산이 빠르셔. 그래서 얼마를 원하는데? 1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뭘 1억이야? 절대 못 줘. 돈도 없고 그 정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은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저를 보고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을 뻔했죠. 고개를 숙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그러면 어떡하나? 엄마가 5억만 남기고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쪽이라도 더 파봐야 하나? 은행 거래 내역을 아직 안 떼봐가지고 엄마가 남긴 땅이라도 있는지 봐야겠다. 이 말을 하니 남편은 엄청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돈 없는 거 본인이 더 잘 알면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1억은 못 주더라도 7천은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해. 참, 돈이 뭐라고. 그치? 사람 참 비굴해지네. 알겠어. 그 돈 주면 이혼해줄게. 우리는 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죠. 저는 우리 엄마 고생시킨 몫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변호사와 일의 진척을 논의했고 서류 정리를 잘 마무리한 뒤 2번째 소송을 준비했죠. 당연히 대상은 시어머니여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원래 외출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시모랑 함께 있을 것이 분명해서 바로 집으로 찾아가며 말했죠.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응, 그래. 나야 잘 지낸다. 무슨 일이냐? 참, 이혼하는 마당에 이제 내놓은 며느리라고 안부도 안 물어보시니까 섭섭하네요. 그래도 우리 사이 좋았는데, 그쵸? 왜 그래 얘가? 할 말만 하고 끊어라. 시간 없다. 저 지금 댁으로 가고 있어요. 그이랑 같이 계시죠?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또 무슨 말? 참나. 어디 그래,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뭔데 또 여길 찾아와? 우리 끝난 거 아니었어? 지겹다 정말.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너 보러 온 거 아니네요. 저리 비켜.
저는 남편을 밀쳐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소송 서류를 꺼내서 시모에게 던졌죠. 남편은 당황하면서 안으로 급히 들어왔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이미 이혼 끝났는데 또 뭐? 엄마 앞에서 예의 없게 진짜 이럴 거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남편 없으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 푼이라도 더 뜯고 싶어? 뭐 얼마를 줘야 되니? 말을 해봐. 저는 웃으면서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제가 울지 않고 당당하게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3천? 무슨 3천이야. 7천 줬으면 그만 물러나야지. 돈 귀신이 붙었나 이게. 무슨 소리. 3억이지. 아, 3억은 너무 적나? 3억 이상이어야 할 것 같네. 서류를 열어보세요. 3억을 말하니까 시모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 잇길래 제가 다가서며 말했죠. 왜?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야? 얼른 열어보시라니까요. 어머니, 제가 열어드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소파에서 일어서서 내 쪽으로 다가왔고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남편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웃기기도 했어요. 뭐, 그럼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어요?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셨다. 살림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죠.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소파에 던져진 서류를 꺼내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뺨을 한 대 갈겨버렸어요. 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들어? 웃긴다 정말.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래, 나를 와이프라고 생각은 했던 거니? 그리고 남편이 보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서 얼굴에 소송 서류를 내던져버렸죠. 너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용한 거지. 그렇게 계산 딱딱 떨어지게 잘하던 양반이 중요한 순간에는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어? 참 비겁하다 너.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말을 하려고. 눈을 굴리며 변명을 하려 하길래 말을 낚아채서 딱 잘라 밀어냈어요. 무슨 사정? 웃기지 마. 이제 와서 감성팔이 하려고? 적어도 나한테 말은 했었어야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알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내가 미안하다.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내 상황 좀 들어봐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또 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멋있게 봤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하고 힘없는 중년 남성만 남아있었죠. 시모는 옆에서 허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사정? 그렇게 돈은 다 받아먹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절을 쳐? 너무하다 생각 안 하니? 어머니, 300을 왜 주고 가셨어요? 뭐 적선하세요? 미안한 마음 퉁치려고 준 돈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건 조용히 하세요. 잘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에요. 가증스러워. 너나 너네 엄마나 다 꼴보기 싫어. 온갖 이성적인 척은 다 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발 빼는 인간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이야기했죠. 가게도 빼놓으셨던데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이런 인간들이라는 거 제가 소문 다 낼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도록 만들 거니까 각오하세요. 돈이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지난번 7천은 뭐야? 그 돈 내놓고 이야기해. 너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지? 그 돈은 우리 이혼에 대한 위자료고 이건 우리 엄마 등쳐먹은 것 때문이잖아. 3억은커녕 나한테 사기죄로 더 줘야 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돈은 다 받아먹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칼같이 가버리다뇨? 진짜 장모로 생각했다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 제가 살았었다니 싶더라고요.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며 상담을 하다가 시모와 남편이 공동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리며 추가적인 채무를 숨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칼 같은 척했던 이유가 본인이 뒷배를 차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게 운영을 깔끔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채도 더 있는 것 같고요. 참 웃기는 인간들이네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살았던 세월이 아까워요. 그리고 다음날 가게 영업을 할 때 친구들을 대동해서 갔죠. 그리고는 장모 팔아먹고 파렴치하게 장사하는 곳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와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냐? 영업방해 아니냐? 왜요? 저희 엄마 돈으로 장사하고 계시면서 영업방해 좀 당하시면 안 됩니까? 진짜 뻔뻔해서 못 봐주겠네. 저 정도는 되어야 등쳐먹나? 그래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교양 없이 이게 뭐야? 우르르 몰려와서는. 불안당이야? 뭐? 불안당? 너 말 잘했다. 오늘 불안당이 뭔지 한번 보여줘? 제 친구들 중 한 명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남편의 실상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고, 한 명은 부동산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에 성질을 부리다가 결국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알았어. 알았다고. 인정할게. 내가 미안해.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 일인데 너한테는 정말 면목 없다. 하지만 사업장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라. 어? 그래, 미안하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니? 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저를 속였던 인간들이 쩔쩔매니 속이 다 통쾌하더라고요. 아까 봤어? 와, 진짜 인정 안 하더니 이제서야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혼은 쉽고 자기가 망하는 건 어렵나 보지?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서 소송에서 한꺼번에 터뜨렸고 엄마가 준 돈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냈어요. 가게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채무가 생긴 것들도 밝혀냈고 그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어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서 매달려서 빌더라고요. 얘, 어떻게 이러니? 우리 모자 망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니? 너 남편이 굶고 살았으면 좋겠니? 그동안 산 세월을 봐서라도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일을 해결하면 안 되겠니? 참, 아줌마, 제가 알바인가요?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법원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힘들 때는 아랑곳도 안 하더니 본인들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니까 이제서야 매달리는 꼴이 사나웠어요. 몇 주 뒤 다시 찾아가 보니 결국 남편 가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기 문 닫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주 됐나? 그때 찾아오고 나서 장사가 곧바로 안 되더라고. 이 동네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갔어. 그래서 바로 폐업 처리를 하더라고. 근본적으로는 운영 자금난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었고 동네에도 돈만 받아먹은 냉연한 가족이라며 소문이 나서 더 이상 가게를 열어둘 수가 없었나 봐요. 시모는 마트도 못 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에서 진 이후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됐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서 뭐하게?
빨리 돌아가. 그래도 한 번만 받아줄 수 없겠니? 나도 이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 동네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전에 빨리 가. 소박 맞기 싫으면. 저는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도 없고 혼자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 저런 찌질한 사람을 다시 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엄마가 제가 당차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런 사람들을 동경하며 같이 살려고 한 세월이 아까웠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적었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뭐 하려고? 재산 분할도 다 받았겠다. 이제 뭐 할지만 고민하면 되겠네? 나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살면서 여행도 한번 안 가봤더라고. 맨날 집안일에 치여가지고. 해외로 한 달간 돌아다녀보고 다시 돌아와서 새 시작해야지. 너도 나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에이,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 훌훌 털어버리고 넓은 세상 눈에 담고 와라.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북유럽을 돌면서 여행 중이에요. 원래 영어를 전공해서 다니기는 쉽더라고요. 처음으로 보는 세상을 접하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는지 싶고 후회가 되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는 유명 학원에서도 강의 제안이 와서 거기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던 그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자책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변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요.